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10일 정오뉴스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의사협회가 오늘 하루 집단 휴진에 들어갑니다. 전국의 협의도 진료를 거부하기로 했습니다. 의사협회의 집단 휴진을 둘러싼 정부와 의료계가 정면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는데요. 정부는 의사 면허 취소 등 강경 대응을 천명하고 있으나 전공의 집단 휴진 동참 등 의료계도 강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인턴과 레지던트를 포함한 전공의들은 전국 70개 병원에 17,000명 정도인데요. 지난 주반부터 파업 참여 움직임이 거세져 60개 병원이 파업에 참여하기로 했습니다. 파업에 참여하는 전공의들은 오늘 소속 병원을 떠나 의사협회에 모여 파업 일정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7일 문영표 복지부 장관은 단안문을 내고 어떠한 경우에도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볼모로 한 불법적인 집단 휴진은 있을 수 없다면서 정부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는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는데요. 복지부와 대검찰청 공안부, 경찰청 등도 8일 공안대책협의회를 열고 집단 휴진에 참여하는 의사들에 대해 형사처벌은 물론 면허 취소 등 행정처분을 병행하기로 하는 등 강경 대응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하지만 의협은 예정대로 오늘 응급실, 중환자실 등 필수 진료 인력을 제외하고 모든 전국 의사회원이 총파업에 돌입한다면서 총파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국민 건강상의 위해는 청와대에서 책임져야 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협은 오늘 하루 휴진에 들어간 뒤 11일부터 23일까지 정상근무, 즉 법정 근로시간인 주 5일 주 40시간 근무에 들어가며 오는 24일에서 29일까지 6일 동안은 전면 파업에 본격 돌입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간첩사건 증거 조작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국가정보원의 개입 여부를 집중 수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주부터 국정원 대공수사팀 관계자들을 소환 조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증거 조작 의혹 사건과 관련해 국정원을 정조준했습니다. 앞서 검찰은 유우성 씨 사건을 조사했던 국정원 대공수사팀 직원들에 대해 출국 금지 조치를 취했는데요. 검찰은 이들을 차례로 소환해 문서 위조를 직접 지시했는지 집중 수사할 방침입니다. 문서 위조 지시가 사실로 드러날 경우 국가보안법상 날조와 무고 혐의를 적용할 방침입니다. 자살을 시도한 국정원 현역자 김모 씨에 대한 조사도 계속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검찰은 당초 김 씨에 대한 추가 조사를 통해 국정원 개입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예정이었습니다. 병원에 입원 중인 김 씨는 상태가 호전돼 현재 정상적인 대화와 음식물 섭취가 가능한 상태입니다. 김 씨가 유서에서 국정원으로부터 가짜 서류 제작비 1천만 원을 받아야 한다고 밝힌 만큼 검찰은 이를 입증할 추가 증거 확보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또 국정원이 검찰에 제출한 다른 문건 2건의 입수 과정에 관여한 또 다른 국정원 협력자들도 소환해 문서의 진위를 수사할 예정입니다. 검찰은 또 이에 앞서 유 씨가 북한에 있었다는 증거라며 유 씨의 북한 사진을 법원에 제출했는데 재판 과정에서 실제 촬영 장소가 중국으로 밝혀져 조작 파문을 겪은 바 있는데요. 증거 조작 의혹이 확산되자 김진태 검찰총장은 국민적 의혹이 함전 남지 않도록 신속하게 법과 원칙대로 철저히 수사하라는 지시를 수사팀에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단신입니다. 국정원은 어젯밤 보도자료를 통해 최근 간첩사건 증거조작 의혹과 관련해 무리를 일으켜 국민께 심려를 끼쳐드린 것에 대해 진심으로 송구스럽다고 밝혔습니다. 또 검찰 수사에 적극 협조할 것이며 수사 결과 위법한 일이 있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 관련자를 엄벌에 처하겠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국정원은 이번 사건의 핵심 증거인 문서 위조 자체에 대해서는 인정하거나 사과하지 않아 주말 저녁 느닷없이 발표문을 내놓은 의도에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습니다. 6.4 지방선거 인천시장 출마를 선언한 새누리당 소속 안상수 전 인천시장은 어제 당내 경쟁 후보였던 이학재 의원이 유정복 전 장관을 공식 지지하며 출마를 접은 데 대해 이른바 유이연대는 실체도 없는 박심을 파는 거짓연대, 가짜연대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또 두 사람의 연대로 새누리당으로선 인천시장 선거는 물론 이번 6.4 지방선거를 정권 심판의 장으로 만드는 자살골이 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 8일 승객 230여 명을 태우고 중국 베이징으로 향하던 대형 여객기가 갑자기 연락이 끊긴 뒤 실종됐습니다. 여객기에는 승객 227명과 승무원 12명이 타고 있었고 중국인이 154명으로 가장 많았습니다. 또 실종된 말레이시아 항공 소속 여객기 탑승자 중 2명이 도난 여권으로 탑승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테러리스트들이 도난 여권을 이용해 여객기를 납치하고 범행을 저질렀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남부 해역에선 기름띠가 발견됐습니다. 베트남 해군은 사고 해역에서 본격적인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중앙대학교가 학내 청소 노동자들을 상대로 제기한 이른바 100만원 가처분 신청을 스스로 취하했습니다. 중앙대는 소송 취하서를 통해 청소 노동 측이 대학의 권리를 침해하고 있지 않으며 앞으로 천막농성 등으로 대학의 권리를 침해할 의도가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며 이 이야기를 믿고 가처분 신청을 취하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청소노조 관계자는 현재 청소노동자 등 12명을 상대로 한 형사고발도 함께 취하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의협이 오늘 하루 집단 휴진을 하는 가운데 전공의들도 합류합니다. 의사들이 영유아에 반대하는 집단 휴진 결의에도 정부가 강압 방침으로만 나가자 항의의 뜻을 담은 결정이라고 하는데요. 정부는 강압적인 태도가 아닌 국민의 입장에서 대화에 나서주길 바랍니다. 오늘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